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바로 힘즈앤헐스 헬스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네, 사용자 규모부터 비즈니스 모델, 비용, 또 가치 평가, 확장 전략, 서비스 내용까지 아주 다양하게 준비됐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로 힘즈가 지금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사업은 어떻게 굴리는지 그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딱 눈에 띄는 게 사용자 규모인데요. 미국 내 사용자가 한 24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네, 240만. 이게 전체 인구의 한 0.7% 수준이라고 하니까 페이스북이나 이런 소셜 미디어랑 비교하면 사실 되게 작아 보이는데 그렇죠. 비교 대상을 어디 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네. 근데 텔리닥 같은 다른 디지털 헬스 플랫폼하고 비교하면 이게 또 상당한 규모다. 이런 점이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힘쓰는 특정 분야, 그러니까 헬스케어에 딱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240만 명이란 숫자가 그 시장 안에서는 절대 작은 게 아니죠. 특히 이 중에서 15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맞춤형 치료 구독자라는 거. 와, 구독자만 150만? 네. 그리고 2025년 상반기에만 7만 3천 명이 순증했고 연 성장률이 31%가 넘는다는 건 이건 정말 주목해야 할 성과예요. 확실히 그냥 사용자 수가 아니라 진짜 찐팬 고객을 잘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 진성 고객들이 이용하는 핵심 비즈니스가 그 말씀하신 구독 기반 원격 의료 서비스군요. 네, 맞습니다. 2025년 예상 연매출이 23억 달러를 넘어설 정도라고 하고 와, 최근 분기 성장률도 73%래요. 정말 빠르네요. 네, 성장세가 무섭죠. 매출은 주로 그 구독료에서 나오고 또 이커머스나 약국 연계에서 파는 의약품, 건강제품 판매 이것도 있고요. 아, 네. 그리고 또 매드매치라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맞춤형 치료 추천해주는 플랫폼. 여기서도 매출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매드매치요? 아, 그 환자 데이터 분석해서 최적의 치료법 찾아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네, 맞아요. 그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그리고 이 매출 구조를 조금 더 깊게 보면요. 네. 전통적으로 강했던 분야가 성건강, 발기부전이나 피임약 같은 거요. 그리고 피부과, 탈모나 여드름 치료 이쪽이었는데 네. 원래 힘싸면 딱 그 이미지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체중 관리랑 정신건강 분야가 폭발적으로 크고 있어요. 아, 체중 관리라면 역시 그 GLP-1 계열 약물, 비만 치료제 처방이 늘면서 그런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그 두 분야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됐고 각각 연간 1억 달러 이상 매출을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게 전체 마진 구조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와, 매출이 이렇게 쭉쭉 늘고 있다면 그럼 비용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매출 원가를 보니까 약품 구매 비용이 55에서 60%로 가장 크네요. 네, 약값 비중이 제일 크죠. 그 다음이 이제 약국 파트너들한테 주는 수수료 한 15에서 20% 정도 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의사 진료비가 한 10에서 15%? 나머지가 물류나 배송비 이런 순서입니다. 근데 좀 의외인 게 R&D,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는 이게 매출 원가가 아니라 판매 관리비 항목이고 전체 매출 대비 1~3% 수준으로 굉장히 낮아요. 이게 좀 특이한데요? 바로 그 점이 힘스의 현재 단계를 딱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R&D 비중이 이렇게 낮다는 건 힘스가 지금 당장은 뭐랄까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 이런 것보다는 기존 약품을 어떻게 싸게 들여와서 효율적으로 유통할까? 또 파트너 비용 어떻게 줄일까? 이런 운영 최적화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죠. 아하,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보다는 운영의 묘, 이게 지금 핵심 경쟁력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도 계속 먹힐지는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네, 운영 효율화로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는 건데 그럼 기업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들은 좀 어떤가요? PSR, 주가 매출 비율은 한 4~5배 정도 되고 네. 그리고 PER, 주가 수익 비율은 흑자 전환하고 나서 보니까 80배에서 115배? 굉장히 높죠. 와, 80배 이상이요? 높네요. PBR, 주가 순자산 비율도 20배가 넘는다고 하고요. 시가총액도 10억 달러 넘어섰다고 하니
시장 기대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네, 그 노튼 밸류에이션에는 빠른 성장세, 그리고 DTC, 즉 소비자 직접 판매 구독 모델에 대한 기대감, 또 최근에 흑자 전환 성공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다만 독시미티나 비바 같은 좀 더 안정적인 의료 분야의 사스 기업들하고 비교하면 아직 수익성 지표 자체는 좀 낮다. 이 점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 현재의 높은 기업 가치가 과연 미래 성장 잠재력만으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그럼 서비스 자체로 좀 더 들어가 보면 특히 피복과 서비스. 이건 오프라인 시술 같은 건 안 하고 100% 온라인 상담 후에 맞춤형 처방약 배송. 여기에만 딱 집중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어파스트로피라고 개인 맞춤형 시술 브랜드도 있었는데 결국 그것도 힘세 이 온라인 증심 체제로 통합됐죠. 아, 그랬군요. 구독료는 보니까 피부나 정신과 기준으로 월 $49부터 시작하고 3개월 단위 결제 기준이네요. 네, 근데 체중 관리 프로그램 같은 건 월 $199 이상으로 훨씬 비싸고요. 가격대가 꽤 있네요. 네, 근데 특히 그 성건강 분야 구독률이 높은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꾸준히 약을 먹고 배송받아야 하는 필요성,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이 주는 그 편리함과 익명성, 이게 큰 것 같아요. 확실히 병원 가기 좀 꺼려지는 분야일 수도 있는데 온라인이라 편하고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소비자들이 병원 방문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서비스 지역 확장도 꽤 활발한 것 같은데요. 미국 내에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2025년에 유럽의 자바라는 회사를 인수했네요. 이걸로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로 진출했고. 네, 그 인수로 단번에 유럽 고객을 130만 명 이상 확보했어요. 꽤 큰 규모죠. 와, 대단하네요. 그리고 2026년에는 캐나다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특히 비만 치료제 중심으로. 네, 유럽이랑 캐나다를 발판 삼아서 장기적으로는 뭐 다른 유럽 국가들이나 호주, 아시아까지도 확장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규제 환경이 다르니까 그게 관건이겠지만 글로벌 확장 의지는 분명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힘센 헐스 헬스 관련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좀 그려질까요? 힘쓰는 일단 DTC 구독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아주 빠르게 성장한 핵심 플레이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네, 주요 플레이어. 네, 기존에 강했던 성건강 인형 피부과에 더해서 최근에는 체중 관리랑 정신건강 분야로도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있고 또 운영 효율화랑 해외 시장 개척으로 계속 성장을 이어가려고 노력 중이고요. 네, 높은 기업 가치는 이런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는 거고요. 그렇죠. 핵심은 힘스가 헬스케어를 마치 소비자처럼 아주 편리하고 접근하기 쉽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에요. 헬스케어의 소비재화. 네, 이게 물론 의료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료의 질이나 형평성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나라마다 다른 그 까다로운 규제 환경이 성장에 어떤 변수가 될까? 이런 것들은 계속 좀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질문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이 편리함 뒤에 숨겨진 가능성과 또 위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힘센 헐스 헬스에 대한 이 흥미로운 탐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